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내각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하는 등 바쁜 행보가 이어졌는데요.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선증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행사를 간소하게 가졌습니다. 먼저 취임 선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취임 첫날 메시지로 통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6시 21분에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을 확정시켰습니다. 좀 빨리 이제 선관위가 결정을 내려서 6시 21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가 꽤 길게 느껴져요. 6시 21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돼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금 발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통합이에요, 오늘. 내란 극복도 있고 민생 경제 회복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여야 대표들과 이제 점심도 같이 했고 오찬도 거의 비빔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을 이제 강조하는 거 기승전 통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갈라져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오늘 첫날인데 통합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사실 여든 야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당 야당도 이제 문화도 좀 바꿔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얼마나 갈라졌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상계엄 응징 성격의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김문수 후보가 41%나 나왔잖아요. 그만큼 진영 대립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합을 강조하는 건 너무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예, 많은 분께서 요청하고 또 기대했던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정확히 그 그래픽을 보면 대한민국이 심리적 분국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왼쪽을 대한서국이라 부를 수 있다면 오른쪽 대한동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50% 과반을 득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의, 이 대통령의 득표율을 소수점 두 자릿수에서나마 앞섰습니다. 이것은 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가, 이 실질적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표를 던진 지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점을 이 대통령도 절실히 느껴서 아마 취임사 메시지에 들어간 걸로 보고 정말 이 심리적 분국 상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절대적인 의회 권력과 이제 행정 집행 권력까지 갖게 된 이 대통령의 손에 그 통합의 진정성이 달려 있다. 정말 기대를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 제목,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 제목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첫 일성은 국민이었습니다. 최대 과제, 최우선 과제가 통합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회복 같은 얘기죠. 그리고 통합. 국민 통합이라는 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는 문제예요. 워낙 갈라져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쪽에 그 빨간 거, 파란 거 이제 득표율을 보면은 이쪽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그리고 이제 강원도 여기 다 빨간 거예요. 또 오른쪽 아닙니까? 이쪽은 또 다 이 파란 거고 이만큼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란 응징의 성격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입니다만 과반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수 진영이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가다듬으면서 따라붙었던 거였거든요. 이 결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내란 응징이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이재명 저쪽 진영은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진영 정치예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지역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 시절 얘기니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따라잡을 거다 했는데 역시 못 넘었어요. 그 대구 경북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20% 초반대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이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편차도 있는 것이고 이 국민들의 이 증오와 적대가 너무 심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시금석이 있을 거예요. 시험대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이고 또 여야 간에 쟁점이 또 생길 텐데 여당 집권 여당도 이제 권력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숱하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관용과 자제라는 게 이럴 때 발휘돼야 되겠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서로 이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야당도 무조건 저쪽에 얘기는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 다 왔어요. 예. 패널들도 그만해라 이제. 완전히 진영에 갈라져가지고 오히려 그 패널들이 나와서 오히려 정치도 양극화시킨다는 말도 제가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 얘기도 좀 존중하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으니 당신도 이거 잘못했다고 서로 얘기하고 이게 이 통합이에요. 말로만 통합하고 아까도 저 방송에서 보니까 여야에서 나온 후보가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패널들이. 그럼 무슨 통합합니까? 통합하자고 얘기해놓고 바로 싸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게 과거로 이제 묻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당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여당도 바뀌어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좀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한 차례 지나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대선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 과정 속에서도 양극화, 갈등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최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 다 하셨는데 네. 오늘 그 비빔밥 오찬 비빔밥이라는 건 뭐 잘 아시지만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서 섞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좋아지는 세계인이 인정한 음식입니다. 이게 비빔밥이. 예. 이게 과거에 조선시대 영조가 즐겨 내렸다는 탕평채를 떠올리시면 돼요. 탕탕평평해라. 그래서 탕평채이고 그 말의 원류가 탕평채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야채와 여러 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이 당쟁을 멈춰라라는 그 의미를 담지 않았습니까? 오늘 비빔밥 오찬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앞으로 자주 이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주최하시겠다고 하니까 반갑고 고맙다면서 다만 그 여당이 거대 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대통령은 통합과 국민을 강조하시는데 국회에서는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전에 준비했던 법안들을 지금 차례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특히 그 대법관 증원에 관련된 법안이 원래 그 철회를 했던 이른바 장경태 법안,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이게 병합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회했다고 된 것이 이게 이제 대통령 취임한 뒤에 또 병합을 해서 다시 그걸 논의를 한다면 예.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여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그 같이 좀 협치를 진짜 하는 모습, 그 의견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먼저인 것 같지만 소수의 의견에 대한 경청이 또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야당 대표들이 오늘 얘기를 좀 젊은 야당 대표들이 했어요. 이 점을 이 대통령이 경청하는 모습을 저도 TV로 봤는데 그 경청이 실질적인 법안에 대한 협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진짜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 국회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옆에서 덕담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진정한 협치는 힘을 가진 쪽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 대통령의 당부가 좀 실현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 짚어주셨지만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오찬 자리에서도 우려가 좀 바로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건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최상병, 최혜병 특검 이걸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사법부에 관련된 법안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잘못 오해했다라고 민주당이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그건 이제 팩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힘을 가진 쪽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의 자제라든지 관용 이런 건 여야가 똑같이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장난명이라고 손가락도 쳐야지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힘을 가진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과거의 정치적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지난 정권 때도 윤석열 대통령, 그건 국회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국회가 이제 다수결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뭐 예외 없이 제2요건 행사했고 권력의 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수석을 가진 정당에서 상대방에게 계속 합의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고 그럼 제2요구를 하면 제1을 요구했던 거지 거부권 사실 아니에요.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헌법에는. 헌법에는 제1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제1을 요구하는 건 다시 재논의해봐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냥 기다렸다는 시 폐기해버리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제 바꿔야 돼요. 여당 야당 다 이제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적대의 정치라는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징호의 정치, 그리고 적대의 심화, 징호와 반목, 대립, 갈등 이런 것들로 완전히 점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좀 심한 거죠. 정치의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뭐 불가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이 여야가 보수 진보가 아주 팽팽한 뭐 8% 차이고 물론 최다 득표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진영이 결집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행태의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선거에. 그래서 권력을 잡은 측도 그렇고 권력을 뺏긴 측도 마찬가지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서로 계속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 옳다. 상대는 다 그러다. 여튼 그런 패턴들이었거든요. 일단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첫 회의가 열렸고요. 조금 전에 결과 브리핑도 함께 보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태스크포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다뤄질 과제 뭐라고 보세요?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에서는 관세 협상의 최상의 제안을 내달라고 한국 등 관련 주요국들에 이미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상의 안.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이 추진을 하다 만 거였고 그 당시에 또 민주당에서는 절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라. 우리가 할 테니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공이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내가 가져왔는데 찾아볼게요. 그러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고 해요, 본인이. 없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아주 29세의 뛰어난 대변인, 모든 것을 머릿속에다 넣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기자들이 미국 조야가 술렁였습니다. 곧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아마 상당 부분 그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될 것 같아요.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었고 미 국무부가 이어서 성명을 냈는데 한미 동맹이 철통같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그런 관례적인 표현 뒤에 중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는 상당히 이런 것을 상대국 대통령의 취임 일날 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오늘 뭐 위성락 안보실장이 또 그 한반도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낸 외교 전문가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또 외교 장관도 곧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입니다. 경제와 안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만큼 중요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비상경제점검 TF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은 미 행정부가 내놓으라는 최상의 안입니다. 여기에는 방위비의 증액도 들어있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제는 야당의 입장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재명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이제 공은 The box stops here.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최창녕 교수께서는 비상경제점검 TF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비상경제 TF라는 게 일단 민생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예. 워낙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고 물가는 뭐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거의 0%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이 비상경제 TF라는 게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다 산업의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사실상 1호 지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정책이 나오겠죠.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있는 것이고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방위비 인상을 분명히 요구할 것 같고 이런 게 같이 얽혀 있어요. 게다가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권한 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권력 공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영무영의 엄청난 국익의 손상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정상회담도 빨리 가지면 갈수록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일단 회의를 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예,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한 생각 들어봤고 주요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주요 인사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지명했고 비서실장으로는 1970년대생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는데 이 두 인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김민석 최고로 내정이 됐어요. 예.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 하면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을 예측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비상계엄 얘기할 때 사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느냐 다 믿지 않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현실화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민석 의원은 사선 의원이고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의원이에요. 그리고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고비마다 아마 이재명 당시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 김민석 최고에게 상당히 든든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 부결 상황 때도 그랬고 말이죠. 고비 때마다 자신을 방어해준 그런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그걸 이제 이 지난 윤석열 정권과 싸운 그런 이제 최고위원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민석 최고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건 뭐 내정됐습니다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 임명 동의는 뭐 의석이 많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당연히 통과될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엄 내란 극복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예. 그 경제 살리기가 우선 과제로 꼽힌 만큼 경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좀 앉힐까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높거든요. 지금 최 교수님이 그 인선의 중요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첫 총리라고 하는 것은 국정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하마평이 여러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분국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대선 결과가 극명했기 때문에 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형 원로이거나 꼭 원로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또 경제 민생이 한참 어렵다고 하니 경제 민생에 중량감 있게 그 실무적으로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 뭐 그래서 박용만 뭐 두산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이름이 있었고 물론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좀 뭐 AI 시대이니까 그런데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 이제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변호사이시고 하니까 그런데 총리가 좀 그 이공계 전문가로서 세계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면 어떨까? 저는 그런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으니만큼 잘 해주길 바라는데 다만 그 시그널이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뭐 척결이랄지 내란 세력의 일소 이런 것에 방점을 두는 인사가 아니겠는가라는 그 우려를 또 일부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김민석 의원이 저하고는 뭐 학번은 같고 과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치부 기자 출입할 때 막 대변인을 시작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환영합니다. 잘 해주길 바라고 중간에 국회의원을 4번이나 쉬었다가 복귀해서 사선을 이룬 그 어찌 보면 소년등과를 한 역정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우려를 잘 불식하고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의총에서 수습책을 논의를 할 텐데 당 쇄신론 그리고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당 출신이 아니니까 당 예. 내부 분위기는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예.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당명도 바꾸고 그리고 이 책임을 지도부가 다 져야죠. 오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큰절까지 했는데 후보의 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그 난맥상을 보인 지도부가 특히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다소 후안무치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봐요. 그러니까 물러나야죠. 그리고 정말 환골탈태를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오히려 후보는 큰절을 하고 목이 다 쉬었던데 다른 일부 지도부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정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그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보수의 외면을 받았어요. 그 젊은 보수들이 지난번 대선 때 같이 했을 때는 그 상당히 접전에서 신승을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치면 모르는 승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맹성과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싹 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싹 다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해야 돼요. 제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전 후보입니다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진작 대선 때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심한 이제 해체라는 단어를 썼냐면 해체에 가까운 이제 환골탈태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말씀 그런 건데 김문수 후보가 진작 대선 때 그런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 건데 대선 끝나고 그 절도하고 뭐 절하는 거면 좋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거 개혁에 대한 걸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왜 대선 때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박상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권선동 원내대표 물러나야죠. 제가 그때 환골탈태하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